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역시 214페이지에 펴두시고 223페이지에 펴놓으세요. 213페이지. 그 223페이지 보시면 민법의 중요 용어 정리해가지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민법적으로 법에는 하나는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요 임의 규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의 법규라고 표현할 거예요. 두 번째는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고, 요 강행 규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행 법규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1교시 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표현했고, 강행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내지는 사적 자치의 제한이다. 내지는 공공 목리 실현에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리인데요. 물론 우리는 차후에 민법 몇 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민법 몇 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시험 문제 매년 두 지문은 반드시 나오는 용어니까 뜻은 뭐였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예의 중에 하나가 우리 민법 100조 2항에 가면 내용은 차후에 배우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물은 주무르 처분에 따른다 라는 법조항이 100조 제2항입니다. 좀 단순하게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우리 민린이들, 민법 어린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민법 100조 제2항. 그래서 우리 민법은 민법 1조부터 민법 2조, 민법 3조, 민법 4조, 민법 5조부터 민법 마지막 조항은 1118조입니다. 단일 법조항으로 1000개가 넘는 유일한 법조항이 민법인데요.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중 민법 100조 1항이 아니라 2항에 가보면 정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우리는 정물이 무엇인가요? 또 주물은 무엇인가요? 또 처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따른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네 단락을 끊어가지고 배우실 거예요. 종물은 이런 걸 종물이라 부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종물은 종된 물건, 종된 물건을 줄여서 종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센스가 있으시면 주물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주된 물건입니다. 주된 물건을 줄여서 주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주물이 무엇이고 종물이 무엇인지는 10월 달부터 있게 될 기본 과정에서 배우도록 할 거고, 자 물건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부동산도 물건이고 동산도 물건입니다. 합쳐서 우리는 물건이라 부를 텐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의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아마 대충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뜻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주된 물건을 주물을 처분하게 되면 덩달아서 종된 물건도 처분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죠. 그렇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니까 주된 물건을 처분하게 되면 종된 물건도 처분하세요. 주물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종물도 처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된 물건과 종된 물건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주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면 그 주된 물건에 있던 종된 물건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고상하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른 식으로 표현할게요.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에도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대요. 그래서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도 처분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법조항이 이것도 일종의 법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성격이 오늘 우리가 배운 임의 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요게 시험에 나오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또 내지는 우리는 차후에 민법 56조 정도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주식회사의 사원이 들어올 수 있는 사원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사원의 권리 의무. 사원권은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양도하지 못합니다. 내지는 상속하지 못합니다라는 게 법이에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성격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민법에는 1조부터 1118개의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우리 판례가 이 법조항은 임의규정입니다. 이 법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 저 머리 아프니까 그러면 저는 애우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1조는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2조는 임의규정 강행규정인지 다 알려주세요. 다 애워버릴게요. 라고 하시는데 저 다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물어봅니다. 당사자가 물어보겠잖아요. 그러면 판사는 그 물어본 것만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례를 통해서 이 법조항의 성격, 이 법조항의 성격이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시대는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가치관도 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분양권, 예를 들어서 뭐 사원권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하게 되면 감옥을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민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옥 관련 형법적인 측면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법의 성격이 민법인지 형법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법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처음 이제 법을 들어보신 분들은 민법보다는 형법에 더 가까우세요. 말끝마다 너 감옥 갈 거야? 기타 등등. 민법적인 영역은 어찌 보면 사회생활하고 약간 거리가 멀어요.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사회생활하면 민법적인 영역이 훨씬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적인 것은 이게 민법인가? 아니야.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감옥 간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형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근데 형법적인 것을 민법적인 영역에 끌어들이지 마시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1교시 때 했던 것처럼 첫 계약을 맺었어요. 법무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한테 아파트 사준 거야. 저 감옥 가요? 이런 것을 논하지 마시라고요. 민법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벌적인 얘기는 형법 시간에 물론 형법을 배우지 않습니다만은 그건 차후 문제,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 안 갚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민법 강사니까 민법적인 얘기만 해줍니다. 그 빌려간 친구가 형법상 사기죄로 감옥을 가는지 안 가는지는 이건 형법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운전하다가 들이받쳤습니다. 아우 어제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목에 담 걸려서 죽겠어요. 저 가해자 나를 친 사람을 돈을 떠나서 감옥을 넣으려고 싶어요. 물어보지 마시라는 것들이 형법적인 영역이야 지금. 근데 우리는 민법적인 영역을 훨씬 더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형법적인 얘기는 차후다. 감옥 가고 하는 건 차후 문제다. 우리는 민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민법 100조 제2항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종물은 주문의 처벌에 따릅니다. 라고 하면 요 말이 임의규정이면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안 지켰다는 얘기는 위반했다는 얘기잖아요.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야. 법을. 무슨 법을? 임의규정을. 그런데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의미를 잘 보셔. 임의규정 위반이다. 강행규정 위반이다. 넓은 의미에서 양자 모두 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이 달라져요. 자, 잠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하려는 얘기 중 하나가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골에 밭이 하나 있다. 밭도 물건이에요? 물건입니다. 이 밭의 이름이 수박을 키우는 수박밭이에요. 수박을 재배하는 수박밭인데 수박밭의 대부분 이제 거의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있는 게 그 서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두막 같은 것을 하나 지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두막. 그래서 이 원두막이 있습니다. 수박을 지키기 위해서 서리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원두막도 일종의 물건이에요. 그러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수박밭이라는 물건을 요걸 주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된 물건이다. 원두막이라는 물건을 우리가 편의상 종물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요거 종물이다. 자, 그러면 오늘 갑이라는 갑돌이가요, 자기 수박밭을 을이란 매수인에게 밭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첫 번째 계약서, 두 번째 계약서, 세 번째 계약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갑과 을은 갑의 수박밭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수박밭을 1억 원에 삽니다. 라는 매매 계약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계약서, 수박밭을 1억 원에 삽니다. 그리고 참나무로 지어진 원두막도 300만 원에 삽니다. 라는 계약서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계약서, 수박밭은 1억 원에 판다. 그러나 원두막은 안 팔아. 뛰어가겠다 합니다. 가져가겠대. 자, 세 가지 계약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질문. 오늘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박밭을 팔았으니까 주된 물건을 처분했나요? 처분했지. 그러면 원두막도 처분해야 합니까? 원두막은 안 팔아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질문을 잘 보세요. 1번 계약서, 2번 계약서, 3번 계약서. 1번 계약서는 수박밭만 1억에 사고 판다라고 적어져 있다. 2번 계약서, 수박밭은 1억 원에 팔고 참나무로 지어진 원두막도 고급진 원두막이다 보니까 300을 주고 사고 판다. 자, 3번 계약서, 수박밭은 1억 원에 사고 팔지만 그러나 원두막은 안 팔고 뛰어가겠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의 눈에 분쟁거리가 없는 계약서는 몇 번 계약서예요? 2번 계약서네. 2번 계약서. 그렇죠? 계약서에 수박밭 1억에 주겠다. 원두막도 300에 판다. 2번 계약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법도 우리 100조 2항도 준수했지. 지켰잖아요. 준수했다. 그런데 3번 계약서 보셔봐. 수박밭은 1억 원에 팔지만 원두막은 안 팔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조 2항을 지킨 거예요? 위반한 거예요? 이거 위반했네요. 왜? 100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면 원두막은 수박밭의 처분에 따른다잖아 지금. 그러면 수박밭이란 주물을 팔았으면 원두막도 팔아야죠. 그런데 원두막은 안 판대. 수박밭만 팔고 원두막은 안 판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조 2항을 위반했네. 넓은 의미로 100조 2항도 법입니다. 법을 위반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감옥을 간다 안 간다? 자식들로 표현하면 감옥을 가야 합니까? 형법적인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 계약서를 유효화시킬지 무효화시킬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민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지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법에서는 뭐라고요? 법에서는
법에서는 수박밥 팔면 원두막도 파세요이 알았지요? 했는데 자기들이 어겼잖아 그 법을. 그러면 그 법을 어긴 계약서를 유효해야 될까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무효해야 될까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칠판 보셔봐. 우리가 임의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의 의미를 잠깐 이제 교재 214페이지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214페이지? 214페이지를 벗어보시면 자 읽어드릴게요. 214페이지 105조 임의규정 나와 있는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법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없는의 동그라미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대요. 그러면 칠판 보셔봐. 제가 요게 시간이 가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요즘 시험의 함정은 항상 이런 거니까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한 것처럼 보여도 시험은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근데 눈이라는 게 항상 요게 눈의 함정이 이게 아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법 중에서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없는 규정이 있다. 자 그러면 용어 정리. 법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가 없는 규정을 우리는 앞으로 임의 규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정리됐네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비대면이라 물어볼 수는 없지만 10월달 가면 기본과정 갈 때는 아마도 학원에서 수험생을 받고 실제로 여러분을 놓고 또 모르죠. 코로나 또 길어지면 이 비대면 수업을 오래 계속할 수도 있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 임의 규정이란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예 선생님 임의 규정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 제가 주택관리사 공부를 4년차 하신 우리 A라는 수험생이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임의 규정이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선생님 임의 규정이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 부릅니다. 라고 말하는 N수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제 경력이 몇 년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여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다시 처음 공부하시든 2년째, 3년째, 4년차 하시든 내년은 졸업합시다. 아셨죠? 하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임의 규정이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다. 그러면 힌트 나왔네. 그러면 자 힌트 여러분 강행규정이란 뭔가요? 예, 반 들어가면 되잖아. 당연한 얘기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 그래서 자 보셔봐. 제가 1교시 때 그림 그렸잖아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어찌 보면 법의 임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한다. 그 제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종의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강행규정의 성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관련이 있는 규정의 이름을 우리는 네 글자로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관련이 없는 규정을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 부른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 읽어봤던 105조에 나와 있는 임의 규정,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과
무슨 의사?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다른 의사에 의한데요. 아, 참 의미가 있네요, 지금. 말이 법이 참 보면 볼수록 이렇게 뭐죠? 새로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 뜻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하시기 쉽지 않아요. 이 법이라는 게 참 함축적이라 아침에 본 법하고 저녁에 본 법하고 내용이 달라지면 이게 어렵기도 하고 참 오묘합니다. 법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규정에 의한다가 아니라 그 의사에 의한대. 자, 한번 보셔봐. 그럼 역으로 갑니다. 이게 연습하셔야 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련이 있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칠판 보셔봐. 요 얘기예요. 우리 민법. 자, 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의 요 법조항이 임의 규정일 수 있고 강행 규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칠판 보셔봐. 세 번째 계약서를 보세요. 세 번째 계약서. 수박밭은 1억 원에 팔지만 원두막은 안 팔아요 라고 했잖아. 그럼 이것은 위반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보셔봐. 이 얘기예요. 저 100조 2항이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야. 이 말의 의미는 수박밭 팔 때 원두막도 파세요 라는 것이 임의 규정이라면 문제는 이 법과는 다른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지금은 수박밭은 1억 원에 팔지만 원두막은 안 팔아요 했잖아요. 지금 법과는 다르잖아. 지금 임의 규정과 다르게 의사를 표시했잖아. 법에는 수박밭 팔면 원두막 파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그 법과는 다르게 원두막은 안 팝니다. 제가 떼갈 거예요 라고 다르게 의사를 표시했으면 뭐에 의하라고? 그 의사에 의하라고. 의사로부터 오라고. 의사부터. 아 그러면 이 법은 임의 규정을 지금처럼 원두막 안 팔아요 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임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안 팔고 싶으면 팔지 마. 왜? 그 법은 사회 질서하고 상관이 없다고. 따라서 그 법을 어기더라도 사회인은 돌아간다고요. 돌아간다.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글자. 사적 자치라고요. 그래서 요 계약 효력은 이 계약 효력은 유효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잘 보셔봐. 요 100조 제2항의 성격. 수박밭 팔았을 때 원두막은 파세요 라는 규정이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면 요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건 사회 질서가 무너져. 그러면 이건 허용하면 안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적 자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건 지켜야 돼. 이걸 안 지키는 순간 사회 질서 무너진다. 그래서 그 성격이 사회 질서와 무관하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 법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사적 자치 허용. 근데 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하는 행동이 사회 질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너 하지 마. 그래서 저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 그러면 자 보셔봐.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 임의 규정도 법이고요. 강행 규정도 법이에요. 공통점. 임의 규정 위반, 강행 규정 위반, 공통점 법 위반했다. 법 위반. 그런데 법을 똑같이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규정 위반은 효력이 있게 옵니다. 그런데 강행 규정 위반은 효력이 무효로 옵니다. 이 점이 오늘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가장 본질적인 차이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외우자. 임의 규정을 위반하는 당사자 약정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니까 유효하다. 그런데
사회 질서와 근간을 이루는 사회 질서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위반해 버리면 강행규정 위반이라면 이것은 무효가 된다. 효력은 차후에 별거에서 그 유효 보시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수박밥 할 때 참나무로 만들어진 원두막을 안 팔면 대한민국 수박 경제 질서, 농어촌 사회 질서가 무너질까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규정의 성격은 또 보셔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원권 못 사고 못 팔게 돼 있어. 근데 회사가 정보를 바꿔가지고 저희 회사는요 사원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사원이라면 강릉에 있는 펜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의 사원들만 할 수 있어요. 이 사원권이란 권리를 양도하거나 상속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원칙인데 이걸 양도 상속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사회 질서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 예를 들어서 분양권 전매 10수년 전만 해도 허용됐었어요. 네, 그 당시 마인드는 그렇게 해도 뭐 사회는 돌아간다. 근데 요즘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 버리면 해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느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자양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자양 2동에 다 밀고 재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라 한 채를 갖고 계신 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준 거죠. 입주권을 준 거죠. 분양권을.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분담금 때문에 못 들어가. 결국은 다 토백이든 다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외지에서만 들어오더라. 외지에서만. 다 투입권 세대더라. 그래서 10수년 전 20년 전만 해도 분양권 전매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의 상황이 그때그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의 변천이긴 한데 그래서 법의 성격도 약간 다를 수 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분양권, 입주권 같은 전매는 사회 투기 세력 때문에 금지하지만 회사의 사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원권이라는 권리는 역시 금지하는 건 맞는데 이 정도 금지 만일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건 판단의 몫이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선생님 그럼 어느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어느 규정이 강요규정인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주세요. 정리할 수 없다고요. 정리할 수 없다고. 왜? 법은 사회과학이야. 오늘 법이 틀리고 어제 법이 틀리고 내일 법이 틀려요 지금. 예전에 간통죄로 감옥 갔습니다. 간통죄 폐지됐어요. 또 내일 법은 또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배우는 법만 배운다. 앞으로는 모른다. 과거도 필요 없다. 그래서 결론. 자 보셔봐. 지금 제가 수박법 하나 가지고 계약서를 3장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약서는 법을 지켰으니까 문제 없어요. 세 번째 계약서에 문제가 됩니다. 법에는 수박밥 할 때 원두막 파쇄라고 되어 있는데 원두막을 안 팔겠다고 약정했다면 이 약정은 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법의 성격이 강행규정이라면 수박밥 할 때 원두막을 안 팔았다면 대한민국 수박 경제 질서가 무너지게 돼버리면 이건 강행규정이다. 근데 수박밥 할 때 원두막을 안 팔아도 농촌 경제가 돌아간다.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임의규정이다. 그러면 이 계약의 세 번째 계약서 성격이 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체결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계약 효력이 임의규정 위반이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니까 안 지켜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해도 사회는 돌아간다. 사적 자치를 허용하겠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 임의규정 위반은 유효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수박밥 할 때 원두막을 팔고 안 팔고는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예, 당연히 그래서 수박밥 할 때 원두막을 안 팔았다고 해서 그 지역의 농촌 경제가 무너진다거나 대한민국 수박가에 폭등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판례는 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릅니다라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원칙은 주물과 종물을 덩달아 처벌하기 원칙이지만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알지만 10명에 1명 정도는 실수로 틀리는 문제예요. 100조 2항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얘기는 처에 배도록 할 거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요 얘기 기억하시라고요. 요 얘기. 갑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과 다른 여기서 다른의 의미는 대식대로 편하게 다른은 그 영어로 따지면 그 디퍼런트잖아요. 근데 요 다른의 의미는 위반했다는 얘기야. 왜? 법과는 다른 이니까. 법에는 A인데 당사자는 B를 표시하면 법은 A인데 당사자가 B를 표시하면 B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요. 근데 관계가 있다면 법은 A인데 당사자가 B 했으면 야 B 필요 없어. 무조건 A 해야 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따라서 사적 자치가 허용된다. 이 부분은 임의규정 영역이잖아. 사적 자치가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관계규정 영역이잖아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 맥락이라고 지금. 자, 그런데 선생님 첫 번째 계약서는 뭐가인가요? 첫 번째 계약서. 자 보셔봐. 첫 번째 계약서. 수박밭은 1억에 판대. 그러면 갑과 을이 수박밭을 사고 파는 계약을 썼어요. 그럼 나중에 하루 뒤에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가 안 아픕니까? 자 잠깐만. 자 첫 번째 계약서 첫 번째 계약서 주목하셔야 돼. 갑과 을이 갑의 수박밭을 1억에 사고 판다라고 계약을 했대. 그러면 계약서를 쓴 날은 다 좋아요. 팔고 샀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원두막 때문에. 매수인이 그때 원두막을 주기로 했나? 주기로 하면 공짜로 줘야 되나? 돈 주고 줘야 되나? 물론 보셔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보니까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 용어로 변심. 사면 후회하는 것들 있죠. 사면 후회하는 것들. 그렇죠? 비싸게 샀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자료 남깁니다. 그런데 자 보셔봐. 갑과 을이 이런 얘기잖아요. 수박밭을 샀을 때 원두막을 덤으로 주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면 뭐라고 그래요? 설사 계약서를 쓴 자리에서는 그래 제가 수박밭 사면 원두막은 덤으로 줄게요 라고 말만 했어. 말만. 그 말을 믿고 매수인이 그렇게 계약서를 쓴 거예요. 원두막은 어떻게 덤으로 준다는 얘기를 여기다가 덤으로 줍니다. 그래서 계약서 썼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 근데 계약서에 원두막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 지금 한 줄도 없어. 사겠다는 건지 안 사겠다는 건지. 이게 그러면 나중에 시비거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주물은 팔았는데 종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 분쟁이. 그러면 결국은 분쟁 해결하려면 법원으로 가야죠. 아니 판사님 이만저만 해서 제가 수박밭을 팔았는데 저 욕심 많은 매수인이 원두막을 공짜로 달랍니다. 뭐 저는 도둑 같은 놈이 있어요. 참나무로 쥐어가지고 자기도 좋고 사람도 이런 거에서 제가 500만 원 돈 들여서 지금 어떻게 공짜로 주라고 합니다. 저 나쁜 놈입니다. 또 매수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판사님 그때 정황이 그 매도인이 뭐라고 하냐면 수박밭만 사가면 원두막을 공짜로 주겠다고 눈빛을 보였다. 눈빛으로 막 두 번 찌그리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와 같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들은 것과 증명은 다른 문제라고요. 약속을 지키면 좋은데 문제는 구두 약속을 지키면 좋은데 이게 말을 바꾸는 순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잠깐만. 일본 계약서를 요걸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원두막을 사겠다는 거야? 팔겠다는 거야? 안 사겠다는 거야? 그러면 사기로 했으면 덤으로 준다는 얘기야? 돈을 바꿔준다는 얘기야? 자 칠판 보셔봐.
2번, 3번. 2번, 3번. 2번 계약서 확실합니다. 3번도 확실해. 원두막 안 사겠대. 근데 1번 계약서는 이게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다 내 편이잖아요. 다 내 편이야. 그렇죠? 근데 매도인 매수인은 이제 항상 반대편이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럼 법적 분쟁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럴 때 이제 그러면 100조 2항으로 가서 수박법 팔았으면 원두막을 넘겨. 그렇게 하는 것이 임의규정의 존재 이유예요. 자, 제 말 이해하셨나요? 아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꼭 지킬 법만 지켜 해주세요. 왜 쓸데없이 임의규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임의규정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설사 임의규정을 위반해도 효력은 있는데 만일에 그런 것까지 정해놓자.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걸 안 정해놨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발생합니다. 만일에 보셔봐. 수박밭은 1억이야. 근데 원두막이 이태리에서 한 대리석으로 만들었어. 원두막이 한 8천만 원 가. 실은 그 원두막 살려고 수박밭 산 거야 지금 실은.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제 그 꿈 중에 하나가 시골에 아파트가 사기 싫어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하여간 마당 넓은 집 살고 싶어요 실은. 마당 때문에 그 집을 산 거야 실은. 마당 때문에. 제 말 이해하셨죠? 뭐가 배가 큰지 배가 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걸 정해놨을 때 이제 분쟁 해결이 쉽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강행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 질서 유지다. 근데 임의규정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을 전진이 뭐라고요? 분쟁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려고 나눈 게 임의규정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 끝.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그 교재 보시면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교재를 좀 보시면 223페이지 강행규정 나와 있죠. 읽고 가죠.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련 있는 규정 또는 당사자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우리가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야. 자 이게 참 말이 좀 어렵네. 자 보셔봐.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자 힌트 있죠. 여러분의 의사로 그것을 배제할 수 있다면 요건 임의규정이에요. 배제할 수 없다면 요건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별것도 아닌데 이게 수업 시간에 들으면 아는데 시험장 막상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을 살짝 바꿔놔요. 그렇죠? 어머니를 어머니, 엄마 기타 등등 바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 표현 자체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변형된 문제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없다. 강행규정 의미하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의규정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런 얘기니까 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3번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당사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비해서 쭉 내려와서 임의규정 나와 223 임의규정이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없는 규정 또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부르고 반드시 외울 거 임의규정 위반은 유효입니다. 당사자의 약정이 임의규정 위반했다. 임의규정 위반한 당사자 약정은 유효니까 계약대로 체결돼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선생님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요? 대부분 법의 성격이 강규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임의규정이 나옵니다. 물론 임의규정 가운데 몇 가지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강행규정 가운데는 일반적 강행규정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강행규정이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린이들 자 임의규정이란
예, 선장님,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 부르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강행 규정이라 부릅니다. 저는 그 정도 했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 하시면 되겠 같고,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면 214페이지 역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적 가치 원칙 하면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5번 보세요. 5번 보셔요. 사적 자치 원칙 인정되는 결과 임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7번 보셔봐. 학설하고 제 끝에 강행 규정 위반한 당사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뜻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